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단순히 정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며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자신들이 민주당과 종북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당해서 공산 사회주의자 문재인을 뽑아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일이고, 한국인들에게 뼛속까지 심어져 있는 반일 심리를 이용해 일본 불매운동으로 반일 선동하는 세력들, 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불매운동의 끝은 한일 간의 문제 해결도, 일본의 반성도, 일본의 경제적 타격도 아니고 오롯이 그 캠페인을 벌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한국인 자기 자신들의 피해, 자승자박인데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노동자가 고용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파업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그와 비슷하게 항의의 표시로 벌이는 일본 불매운동.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얼마든지 그런 캠페인 벌일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하지 않을 자유, 선택하지 않을 자유 또한 자유니까요. 하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적 위상, 국력의 차이, 경제적 현실 등을 알고 있다면 저런 불매운동이 얼마나 부질없고 참 우매한 짓인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 GDP 4조 9,710억 달러, 세계 3위로 G20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G7으로 세계의 강대국, 선진국 순위에서도 무조건 5손가락에 꼽히지만 한국은 2018년 기준 GDP 1조 6,190억 달러, 세계 12위로 경제력은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졌으나 일본과의 GDP 차이는 3배로 아직도 그 격차는 클 뿐만 아니라 G7은 고사하고 G20도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 하나로 겨우 포함될 정도로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서 아직도 한참 일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성전자 기업 하나 잘 나간다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발전에 G20, 미중 패권 전쟁이니 하며 미국과 중국에만 집중할 동안 일본은 듣보잡 취급했지만 2018년 포춘지에서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만 해도 한국은 고작 16개인 반면 미국은 126개, 중국은 111개, 그 다음에 일본 52개로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넘사벽이 존재하고, 비록 과거이기는 하나 일본 거품 경제가 꺼지기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세계 50대 기업의 3분의 2가 일본 기업이었다는 건 일본이 아무리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해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던 일본의 기본 실력, 기반 기술력이 어디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기에 일본은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기본 실력은 이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0대8, 바로 한국과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숫자입니다. 노벨상의 개수가 그 나라의 국력이라든지 기술, 과학 실력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벨 과학상의 국제적 위험, 공신력, 신뢰도 같은 걸 따져봤을 때 노벨 과학상 수상자 개수는 그 나라의 국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인 것도 분명하므로 일본 노벨 과학상 수상자만 총 23명, 2000년대 이후만 따진다면 압도적인 미국 다음이 18명의 일본이라는 건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 화학과 금속 재료로 표출되는 한일 간 첨예한 갈등의 본질은 국가의 기본 기초과학 실력, 다툼인데 그 실력에서 일본과 한국은 아예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방송사,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유튜버들까지 문재인 마냥 헛된 망상을 바탕으로 일본 나쁜 놈, 한국보다 일본이 더 피해 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 62%,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하면 한국 피해 더 커. 일본, 한국 수출 규제에 일본 피해는 한정적, 사전평가. 일본의 맛보복된 한국 GDP 3.1% 주로 한국 피해가 더 커. 맞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GDP 2.2% 줄고 일본은 0.04% 감소. 이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 실력 차이고 진짜 현실입니다.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피해자는 결국 그 최저임금으로 삶을 연명하는 저소득층이었듯이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과 종북 세력들이 펼치는 일본 불매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제품 불매하면
그 피해가 일본한테 갈 것 같나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누굴 고용하죠? 일본인을 고용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그걸 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성공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전부 철수라도 하면 또 우리나라 실업률만 잔뜩 올라갈 것입니다. 일본 여행은 또 어떻고요? 2018년 한 해 75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6조 4천억 원을 소비했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분명히 일본 여행 안 가면 일본에도 아주 일정 부분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고, 국내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들의 일본 상품 비중은 30% 정도로 동남아 지역 다음으로 높은 편, 일본 여행 수요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남아 또는 중국 지역으로 목적지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성수기를 앞둔 상황이라 여행지 분산이 수월한 편이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성수기 이후로도 지속된다면 이마저도 어려워지게 될 것. 국내 저비용 항공사 한 관계자도 7월과 8월 불패 신화로 불렸던 홋카이도 패키지 및 전세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내부적으로도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분명히 타격을 입을 것. 결국 또 국내 여행사만 죽이는 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 왜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는지는 이 정도의 팩트만 보더라도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판단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한사코 부정하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던 만행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즉 중국, 북한이 자기들도 민주주의 한다면서 거짓으로 내세우는 공산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인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 경제 전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싸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산사회주의 계획경제 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전쟁, 체제전쟁인 것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